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은광입니다. 오늘 시간은 행간으로 읽는 북한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북한의 언론 매체들에 올려져 있는 기사들을 함께 읽으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또 그들이 감춰져 있는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기사는 어제 10월 15일자 노동신문 6면에 올려진 기사 사회주의 위협은 치열한 계급투쟁이다 라고 하는 이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위협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것이고 근데 바로 그 사회주의 위협이 치열한 계급투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 지주와 자본가 이런 자산 계급들을 때려부시고 그들이 재산을 몰수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공동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하고 있죠. 실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 모든 생산수단과 부동산 그리고 일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것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김정은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뻔뻔스럽게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이런 사회주의 제도 또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바로 이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사회주의 제도를 이 자본가 계급 즉 자산 계급들이 이런 제도를 말살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파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북한의 인민들은 이 자산 계급 즉 자본주의 계급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정도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해도 참 지루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건 당신 이야기고 실제 북한은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의 수십 년 동안 직접 겪고 보고 느꼈던 그 체험과 경험들에 대해서 관가하는 그런 폐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신문에 있는 이 기사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어보아도 북한이 왜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이 계급투쟁을 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본질이 보이고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방향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신문은요.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이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김정은과 또 그의 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최고 지도부가 체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우중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붉은 색칠을 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그냥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회주의 위협 수행 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수들과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계급투쟁 과정이다. 계급투쟁은 인류 사회가 적대되는 계급들로 갈라지고 그들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다. 누가 누구를 하는 이 치열한 계급투쟁은 결코 근로인민 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 자본주의를 혁명적 폭력으로 뒤집어 엎은 인민이 새 세상을 세우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동자, 농민과 자본가와 지주, 자산계급 이렇게 이들은 흑백으로 갈라놓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그리고 자산계급이 주인된 자본주의의 수천 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 기초를 가지고 있죠. 예, 다음 단락입니다. 이 계급 의식, 계급 투쟁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급 의식은 사회주의 사상에서 핵을 이룬다. 역사와 현실은 사회주의 사상,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만이 혁명의 전치물과 사회주의 본태를 견결히 고수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하는 인민들의 심장 속에 억척같이 쪼아박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반제 계급의식이다. 반제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이런 의식을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뀔수록 북한 사람들이 심장 속에 쪼아박아야 될 바로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계급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낡은 착취 사회를 부정하고 태어난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사회는 착취계급과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 존재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것인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새 것인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이 가속화되고 그 월성과 생활력이 과시될수록 자본주의, 제국주의 멸망은 앞당겨지게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땅에 지금 사회주의가 몇 교회 남았습니까? 다 모양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근본을 바꾼 이런 다 사회주의 국가이고 뭐 자기들만이 본태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북한.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사회주의가 아닌 이런 현대판 독재, 봉건, 왕조국가이죠. 그러면서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보적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의 대를 붙들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매장해버리는 낡은 것이니까 매장해버리죠. 사회주의 힘이 강해질수록 적대 세력들이 도발과 착덕은 더욱 거세진다. 적주자들은 어떻게 해서나 인민들이 마음속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면서 반사회주의 전략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꾀하고 있다. 사회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 인민들은 군사적인 기업 공갈과 야만적인 제재 봉쇄로 굴복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이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엔이 13번째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를 작년 2017년 12월 발동을 했는데 그게 북한이 사회주의여가지고 그 안보리 제재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면서 핵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지금 개발 책동에 강분돼서 위협하니까 이 사회주의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고리밥살시키려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 소련, 동유럽 나라들은 인민대중의 고귀한 피와 땀이 깃든 사회주의 전치물을 지켜내지 못하고 혁명의 붉은 길을 내리우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즉 체제 전환을 했던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유화 책동에 말려들어 계급적 원수들과 견결하게 투쟁하지 못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역사는 혁명하는 인민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계급적 원칙성, 제국주의자들은 비타입적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하면 반드시 멸망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 계급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성과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체제 전환을, 즉 개혁과 개방은 꿈이나 꿀까요? 이건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습니다. 비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것, 그리고 반사회주의, 사회주의에 반하는 것, 이런 요소는 제국주의자들이 제재 봉쇄 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실현과 난간이 조성된 시기에 머리를 쳐들게 된다. 경제생활이 어려울 때 생긴 사상의식이 변화라고 하여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저절로 개변되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딱 집어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 사상과 생활 양식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은 암과 같다. 사람이 암에 대하여 등한시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이 기사의 종수로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혁명적 당이 사상사업을 홀시하고 경제 만능주의에 빠지면 사회에 이색적인 사상 조류가 만연되게 되고 결국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낼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지금 남북 교류협력, 남북 간의 번영을 위한 경제발전, 동시발전, 이런 거 북한이 경제론리로 접근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올 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 진지는 굳건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며 개업적 원칙, 혁명적 원칙에서의 탈선과 양보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천리로 간직한 인민이다.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버리면, 개혁개방하려 한다면, 자본주의하고 노닥거린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노동신문의 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4가지 시사점을 읽었습니다. 그 첫째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와 양립될 수 없다. 즉 낡고 진부한 자본주의는 반드시 타성하는 것이 사회주의 위협이다. 자,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타성하겠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아닌 우리 민족 그런 사회입니까? 자본주의죠. 그럼 자본주의는 반드시 타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혁명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한이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싸우지도 않고 서로 해를 입히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평화지상주의자들, 우리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원생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을 우리 당국자들, 위정자들 꼭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전 소련과 이 동유럽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들이 붕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에 물젖어서 제국들이 유화책동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남북 간의 본격적인 평화 번영 정책을 주창하고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마하속도로 끌고 가는 우리의 정책 지도부 어떻습니까? 이렇게 꽉 막혀있는 북한을 우리가 다독이고 북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면 북한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핵심적 기초 아닙니까? 북한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동유럽 나라들이 그렇게 망했는데 개혁개방 꿈도 꾸지 말라고 이제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귀는 그렇게 한마디 안 들어오고, 아니야, 고칠 거야. 예? 주면 마음을 달릴 거야. 예. 승냥이가 배고픔을 든다고 해서 그 야수의 본성을 잃어버리는가요? 그건 그때뿐이죠. 배고프면 또 잡아먹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딱 언급했습니다. 경제 만능주의에 빠지면 애부로부터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만연하여 사회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요즘에 이 남북 교류협력 주창자들은 본격적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만 주력할 것이다. 그런 우리 남한을 해하거나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그런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사를 보십시오. 경제 만능주의. 경제 만능주의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다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입니까? 외부로부터 이런 이색적인 아주 황색 사상조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멸망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멸망하는데 왜 그 멸망할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 19개의 그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놓은 것만 보십시오. 북한 이 지도의 안쪽에는 하나도 없고요. 다 변두리를 따라서 19개 경제 특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뭡니까 그거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문물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낙관적인 우리 남북 경제 경협론자들은 우리가 평양 갈래, 남포 갈래, 뭐 어디 갈래 라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마치 우리 남한에서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고들 지금 희망이 가득 부풀어 있는데 꿈을 깨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2000년 초반에 북한에 들어갔던 엄청난 남북 교류협력 기업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도산나서 돌아왔죠. 그나마 개성공단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이 혈세가 들어가가지고 개성공단에 인프라 깔고 급여 보조하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탕에 젖어 있는 그 기업인들 뭐 요즘 개성공단 돌리라고 지금 말이 아니죠.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 기사에서 얘기하지만 김일성이 세운 우리식 사회주의 무조건 승리한다. 때문에 개업적 원칙을 버리고 탈선하고 양보하면 곧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문장을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 평양 5.11 경기장에 가서 15만 평양 시민들한테서 연설하고 또 대통령이 일행을 연도 한영을 해주고 아주 따뜻하고 넘치는 환대를 해준 것이 북한이 어떤 사상적인 기초가 뭐 변했다거나 그들이 계획개방의 의지를 보였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비핵화를 위한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행동적인 그 무엇인가를 보였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고쳐나갈 의지를 보이거나 특히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계급투쟁을 포기하려는 그런 의사 따위는 한마디도 정말 반짝도 안 하는 과한 대접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뜻하다, 후하게 대접해준다. 여기에 감정이 녹아들어가지고 이 나라, 이 국민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을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원칙까지도 다 재버리고 반드시 자본주의를 타승하겠다는 이런 북한하고 엉켜 붙어서 돌아가고 북한의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북한의 각성이 없이 막 이렇게 놀아난다면 결국은 이렇게 독재체제하고 붙었을 때 붕괴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이 기사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시사점을 놓고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주미 대사관에 찾아간 우리 여당의 중요한 입지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 대북 인식, 이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신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이제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죠. 예, 송영길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발언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0일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까? 자본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겠다는 나라이고 자본주의 멸망을 앞당기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나라이고 온 사회가 일심단결해서 김정일만 모시는 그런 김일성 국가가 아닙니까? 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동은 알라신한테 가려는 사람들인데 북한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어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앞에 기사하고 너무 다르죠. 잘 살겠다라고 것만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유교적 그런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삶에 집중하고 국민이 어떤 행복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인권은 지키며 세계 보편적 가치들을 수용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계급투쟁도 강화 안 할 것이고 일심단결도 강하지 않을 것이며 눈만 뜨면 제국주의를 타성하고 자본주의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이런 온당치 못한 이야기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얼빤한 그 생각, 북한이라고 하는 그 코끼리를 눈을 뜨고 봤는데 이 다리 통을만 너무 크다 보니까 다리만 붙들고 앉아서 이게 대리석 기둥이라고, 코끼리 다리를 대리석 기둥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나 무엇이 다른 게 있느냐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행간으로 있는 북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북한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그리고 그들이 비핵화의 그런 술책들, 감추어진 흉계들 이런 것들을 팩트를 통해서 더 열심히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